자, 라리가 경기. 이제 헤타페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강원감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강원장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렇죠 소시에다드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헤타페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4연패를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라요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라요전에서는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인 거죠 헤타페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요소도 어느 정도 이제 헤타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좀 1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꼬마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결과는 무승부로 좀 끝났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더 우세했을 정도로 이제 좋은 경기로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꼬마에 비해 이제 비교적 유효슈팅을 좀 많이 만들면서 이제 득점기에 좀 창출에 있어서도 이제 꼬마보다 더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좀 보였던 그것도 소시에다드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수비 라인을 잘 정돈을 하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높여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쿠보, 그리고 이제 오아르사바를 중심으로 이제 패턴 플레이 및 좀 침투를 좀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헤타페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두줄 수비를 좀 구축해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소시에다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현재 뭐 헤타페 상대로는 뭐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좀 라인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서 이제 전개가 좋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롱볼이나 지금 크로스 비중이 큰 만큼 공격도 좀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헤타페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소시에다드와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는 이제 헤타페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헤타페가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뭐 흐름, 이제 경기력, 이제 공격 퀄리티 등 전부 이제 소시에다드가 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런 소시에다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판단돼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 미드필드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현재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그죠 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 못하며 이제 부진한 채 휴식기를 좀 맞이했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간 채 나름 좋은 상태에서 이제 휴식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최근 좀 성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돌문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기로 좀 봤을 때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이제 전진성이 좀 좋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빠른 전환이 중요할 수 있는 좀 경기다 보니까 더더욱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 방 한 방 양팀 그런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또 그림도 종종 그려질 수 있는 이번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라인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비 뒷공간 공략에 능한 도르트문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뒷공간을 곧잘 공략할 수 있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제 압박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 압박 대응이 안 좋은 돌문 상대로 이제 턴오버를 좀 많이 유발을 하면서 이제 그걸 좀 트랜지션 공격으로 좀 연결하는 경우가 지금 많을 수 있습니다. KBI님 반갑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적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후방 빌드업이 더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좀 압박에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고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특히 이제 후방에서 좀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도르트문트의 좀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페이스는 도르트문트가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돌문이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 및 공수 밸런스가 그리 좋지는 못하고, 이제 특히 좀 기복 또한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돌문 상대로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그리 뭐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이제 홈에서 뭐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뭐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좀 홈에서는 나름 좀 기대되는 부분 및 감 면모를 잘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홈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저는 그래도 이런 요소들을 고렸을 때 현재 뭐 원정 돌문 상대로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저는 좀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프렌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메언 대 이제 위트르트 경기도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좀 취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는 이제 경기가 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는 이제 패스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네이메언 대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연기되면서 좀 취소했다는 점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이 경기는 좀 패스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렉섬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FA컵 이제 64강전 경기입니다. 자, 렉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렉섬 같은 경우에는 최근 EFL 챔피언십 내에서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좀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좀 강점이었던 이제 빠른 전환 및 좀 트랜지션 공격이 잘 구사되면서 이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좀 비례적으로 좀 성적도 좋아진 최근에 좀 렉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하락세를 타다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두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네요. 일단 뭐 두 팀 다 볼을 좀 소유하면은 주로 빠르게 전진하며 공격을 좀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속공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한 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좀 결이 비슷한 거죠. 양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금 이제 PL에서 좀 뛰고 있는 노팅엄이 뭐 렉섬에 비해서는 좀 상위한 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비슷한 스타일의 좀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차근차근 좀 빌드업을 좀 구사하기보다는 원패스로 인한 전개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속공으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고, 이제 전환이 많이 느려진다고 하면은 바로 실점으로 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전환이 가장 좀 키워드라고 좀 볼 만큼 이제 그런 좀 전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느 한 팀이 만약 전환이 좀 느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좀 실점 위험으로 좀 커질 수 있는 경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템포 싸움이 더더욱 좀 치열할 수 있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다만 이제 뭐 노팅엄이 확실히 뭐 렉섬에 비해서는 이제 비슷한 결에서 이제 상위한 뭐 팀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좀 노팅엄은 여전히 이제 좀 홈에 비해서는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이 좀 비교적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우려가 좀 커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 게다가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경기가 FA컵 64강전이다 보니까 노팅엄이 로테이션 위주로 기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좀 크다고 봐서 만약에 이제 노팅엄이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확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는 해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확실히 좀 노팅엄 포레스트의 좀 라인업 변수도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신경 써야 되는 매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의 노팅엄 사이드를 저는 보기에는 리스크가 클 뿐더러 그리 좀 메리트도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그래도 렉섬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렉섬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렉섬 프랜스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그 외의 경기는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8강전 위주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리 대 이제 세네갈. 자, 일단은 이제 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리그부터 이제 16강 전까지 이제 정경기다 정규 시간 내에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는 이제 연장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으로는 말리가 더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세네갈을 좀 만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번과는 달리 이번에 좀 세네갈 상대로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세네갈이 좀 말리를 좀 꺾고 4강에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세네갈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전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리가 지금 줄고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말리 상대로 세네갈이 좀 이긴다고 해도 확실히 대승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네갈 승을 보되 한번 이제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이제 보는 경기다. 이렇게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세네갈 승에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룬 대 이제 모로코. 네, 참고로 이 경기는 모로코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모로코가 홈이라는 점까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카메룬이 뭐 기대 이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8강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모로코가 확실히 좀 네이션스컵에서는 기대보다는 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면모도 좀 보이긴 했어요. 네. 물론 그래도 역시나 이제 모로코랑 좀 네임밸류 좀 기록했을 때는 뭐 8강까지 좀 올라왔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좀 기대했던 좀 모로코보다는 살짝 좀 이하였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은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해도 여전히 뭐 카메룬보다는 모로코가 이제 체급이 한두 단계 더 이제 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모로코도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이제 이번 네이션스컵 개최국인 모로코가 뭐 카메룬은 뭐 충분히 꺾고 그래서 4강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모로코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